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정오에 보내드리는 손혜원 인사이트로 할까? 손혜원이 간다로 할까? 손혜원 TV로 할까? 이건 인사이트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그야말로 너무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손혜원 인사이트 해서 목포에 최근에 새로 생긴 참 놀라운 맛집을 저는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다름 아닌 단팥죽 집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아주 유명한 그 팥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맛있는 팥으로 만든 뭐 팥빵이라든지 팥떡이라든지 뭐 단팥죽이라든지 동지 팥죽이라든지 팥밥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그야말로 그냥 먹는 것 중에서는 가장 제가 잘 먹는 좋아하는 그런 기호 식품입니다. 그래서 전 팥에 대해서는 맛도 잘 알고 맛이 있는 거 없는 거 얼마 어떻게 삶았는지조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팥에 관련돼서는 누가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거나 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팥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요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목포에 가면 그 수클레 떡집에서 흰 팥으로 거피팥이라고 하는 팥으로 그 쑥떡의 위에다가 이렇게 팥을 앙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위에 묻힌 것 제가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이 그야말로 단팥죽의 지존이라고 불리울 만한 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목포 가시면 이 집 꼭 들려보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집인데요. 창성장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이름은 단거예요. 근데 단거라는 이름도 너무 재미나죠. 이게 달콤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도 되고 그냥 단거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름을 이제 제가 만들어준 거 아니고요.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 주인이 저한테서 네이밍부터 디자인을 모두 배운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 배웠고 그리고 저한테 배운 거는 디자인과 브랜딩인데 이 친구가 마산 경남 마산의 친구인데 그야말로 요리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도 모두 배웠고요. 섭렵을 했고 요리의 재료에 대해서나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력이 그 이제 창원대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해서 첫 직장으로 우리 회사를 와서 우리하고 함께 5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 배웠는데 그 뒤로 이제 나가서 퇴직을 해서 다른데 뭐 CJ도 있었고 뭐 정관장에도 있었고 여러 그 회사들을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다가 10년 정도를 디자인을 하다가 그만두고 요리사가 돼요. 근데 요리사가 됐는데도 물론 제가 어떤 역할은 했겠죠.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저희 회사 들어왔을 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두 번째의 그 요리사로서의 인생도 제가 또 옆에서 바람을 잡아갖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랑 관련된 데서도 한식 관련된 요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요리사로 자기 자영업도 하면서 이 그야말로 이 맛에 대해서는 재료에 대해서나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 딸이 경리단에서 이자카야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이자카야를 방배동까지 찾아가곤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배동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제가 이름도 만들어주고 로고까지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아끼던 그런 그릇들도 많이 주고 하면서 제 단골집으로 이제 자주 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또 사라졌어요. 아주 이 자유로운 영혼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돌싱인데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사실은 제3의 인생을 또 시작하게 만들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왜 제가 이렇게 이 친구의 그 재능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사람 얘기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친구는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다. 단점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인데 그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디자인도 썩 잘하고 이름도 참 잘 만들고 그리고
그 사물의 본질을 끌어내는 것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요리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여름에 목포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이 친구를 목포에 내려가서 창성장에 임시 지배인을 시킵니다. 그 창성장 임시 지배인을 했는데 거기 목포가 워낙 그 신선한 생선들이 많기 때문에 회칼을 자기가 갖고 다녀요.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서 민어를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서 우리하고 먹기도 했고 요리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친구를 어느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끼고 어느 한편으로는 참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친구인데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원 씨입니다. 생긴 거 헐크같이 생겼어요. 유도 선수였고요. 우리 회사 다닐 때도 저 몰래 2종 격투기 시합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그 거의 조폭이라고 보일 정도로 체격도 한 180이 넘는 데다가 막 체격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 목포에서 촬영한 조폭 영화에 그 엑스트라로 나오기도 했어요. 게스트이 돼갖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재미난 친구인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할리 데이비스 타고 다니면서 또 온갖 또 폼은 다재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정말 독특한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재원 씨의 재능을 이재원이라는 친구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 밑에서 일을 배웠고 그러니까 재원 씨 장단점을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재원 씨랑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가서 목포 가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해갖고 내려갔는데 돌싱이고 나이도 많아요. 이제 50 가까이 40대 후반인데 야 목포에 또 그 아가씨들부터 목포에 그 정말 그 아주 이제 멋쟁이 그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생활을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제 목포에 정착을 했어요. 놀랍게도 창성장에서는 이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일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손소영이 그 지배인 역할을 또 대행을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유명한 지금 창성장 지배인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의 전 부인과 아들이 내려가서 지금은 창성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려간 게 12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는 1월 15일 날 그 SBS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호 씨는 그때는 떠났죠. 그러면서도 이 창성장을 항상 이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돌보면서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죠. 뭐 월급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단지 이제 빨래거리가 있으면 가서 빨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 씨가 그 자기가 이름을 만들고 자기가 메뉴를 개발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 거를 만든 거예요. 그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싸게 자기가 저 노가다도 다 했다 그래요. 미장도 지가 하고 칠도 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 이 목공 일 빼놓고는 다 자기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 재원 씨가 여기 이제 동업자들이 둘이 이제 목포 아가씨들이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원형 소바는 조선시대 소바인데 제가 선물로 하나 줬어요. 오픈 기념으로. 근데 제가 이거 오픈한 거가 한 달 전이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제가 최근에 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내려갔는데 그때 가서 처음으로 단 거를 가본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단팥죽을 맛있게 해서 동네 이 팥 매니아들이 많이 동네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재원 씨하고 저하고는 또 단팥죽에 얽힌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팥을 좋아하는지 알고 이제 가끔씩 재원 씨가 이렇게 양갱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제가 일본에 그 옛날에 50대 때 아주 열심히 겨울이면 골프를 치러 미야자키라는 데를 이제 겨울이면 몇 번씩을 내려갔었어요. 근데 부부 동반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가서 그 젠자이라는 일본의 그 단팥죽을 먹었는데 아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었는데 속에 보니까 속에 팥 알이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팥물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는 팥을 되게 이렇게 그냥 그 앙금으로 그냥 녹여버리기도 하고 여기서도 제가 팥죽을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이제 그 이 감자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엉기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먹은 것은 약간의 그 감자가루 가다꿀이라고 하는 거를 넣기는 넣는데 이것이 거의 물과 팥물과 밑에 팥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절편을 이렇게 구워서 딱 위에다가 탁
탁 넣어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와가지고는 사진을 찍어갖고 재훈 씨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재훈 씨 내가 일본에서 이 젠자일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대표님 그 일본의 단팥죽은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직원들을 다 몰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애들이 이제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팥을 갖고 3시간 동안을 그 이 단팥죽을 일본식 팥죽을 만드는 거를 앞에서 시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팥을 그냥 씻기만 해요. 그리고 팥을 좋은 걸 해야 돼요. 최고의 팥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무주에 거기죠. 그 사과도 맛있고 하는 그 동네 그 동네에 있는 그 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그 곡식들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그 팥을 제가 이 통영 갔다 올 때만 늘 사다가 주면 그걸 재원 씨가 이제 그 팥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팥을 만들어 주는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씻은 팥을 그냥 솥에 넣어요. 그리고 생수를 이만큼을 부어서 끓여요. 그럼 팥이 쫄기 전에 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설탕을 넣고 다시 생수를 부어요. 그럼 조금 줄어들면 다시 또 생수를 부으면 설탕을 조금 또 넣어요. 이 단계가 뭐냐면 이 팥이 삶아지면서 뿌르면서 매 단계에 물과 설탕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3시간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감자가루를 아주 조금을 넣어요. 그러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이 터지기 직전이지. 직전에 그 위에 물이 있고 팥물이 있고 밑에 팥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거를 제 앞에서 해서 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위에다가 떡을 구워서 넣는 거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먹던 방식으로 이제 해본 거죠. 그걸 몇 번을 해보고 이제 제가 일본식 이 단팥죽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재훈 씨가 이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는데,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영희 씨 같이 갔잖아. 우리 교토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팥죽집을 갔거든요. 저는 반 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줄 서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당도가 너무 높고 제가 옛날에 미야자키에서 먹었던 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팥죽은 이 당도와 팥의 그 향이 서로 해치지 않는 정도로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먹다가 말고 제가 맛없다 그랬잖아. 그지? 너무 맛없어. 떡도 맛없고 너무 맛없어. 먹다 말고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은 제가 왜 이것을 맛이 없다 그러는지 모르는 거지. 나는 단팥죽엔 그야말로 지존의 맛을 내가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재원 씨가 가끔씩 이제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줘요. 팥죽이 인기가 좋은데 대표님 언제 데려오실 겁니까? 뭐.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3, 4개월을 못 갔습니다. 그 추석 전에 가고 못 갔잖아. 우리가 계속 여름에도 뭐 그 시작할 때 한번 가고 못 갔는데 뭐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 출장 갔다 왔죠. 그 뒤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목포 항구에서 그 이 항만 개발을 한답시고 이제 쫓겨가는 그 이 항구의 선구 업체들 배 수리하는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받아갖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룻밤 내려가서 자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처음으로 제가 4개월 만에 이 단거를 본 거예요. 근데 단거에 가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집도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너무 깔끔하게 그 옛날 건물 이것도 한 100년 된 집을 아주 조금 이 돈 들여서 고쳤는데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제가 드디어 그 단팥죽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서 이 팥죽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 단팥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저는 이 단팥죽에 관련돼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최고의 맛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봤고 먹어봤고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서울에 저 단팥죽 맛있는 집이 동부천동가도 있고요. 맛있는 집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먹은 모든 단팥죽 중에서 이 우리 재원 씨가 만든 이 단 거가 최고입니다. 우선 여기서 팥을 그 남도에서 기가 막힌 팥을 구한 거예요. 제가 그 무주에서 구했던 그 팥보다 더 맛있는 산지에서 팥을 구해왔고요. 이 전라남도가 화순도 그렇고 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팥을 구했고 거기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여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야 이게 7,000원인데 정말 이루 상상도 못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 가시면 이 손소영 갤러리 카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저 장터에 게살 비빔밥뿐만 아니라 성식당의 떡갈비뿐만 아니라 오거리 식당뿐만 아니라 이 디저트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꼭 단 거를 가서 제가 가히 제 인생의 지존의 단팥죽이라고 할 만한 이 단 거의 단팥죽을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양이 적으신 분은 이게 팥죽으로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식사를 하고 오시면은 다 먹기 어려워요. 저는 뭐 이거 2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때 양이 적으신 분은 가셔서 떡을 따로 3,000원 추가하면 떡 절편을 3개를 구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팥죽만 갖고도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무 안주도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요리사잖아요. 이 무를 정말 질 좋은 요즘 가을 무를 갖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 소금하고 신한 소금에서도 최고의 소금하고 유자청하고를 같이 해서 여기다가 담궈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맛들 보시고 그 목포에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원도심에 가서 이 초원 관광 호텔 바로 그 옆에예요. 그 인공폭포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입니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이 단팥죽집이 하나 또 하나의 맛집으로 목포 맛집으로 분명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참 대단한 그 단팥죽집이 생겼습니다. 이 팥 좀 보십시오. 요것이 마지막에 끓여서 이제 저 정도 물과 이 팥을 남겨놓고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이제 재훈 씨가 가르쳐 줄 때는 3시간 정도 했는데 얘네들은 거기 있는 동업자들이 7시간, 5시간에서 7시간을 더 서서히 더 그렇게 졸인답니다. 근데 그 졸여지는 게 아니라 저 팥이 저렇게 알이 크게 설탕과 그 물을 머금고 터지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그 물에 모든 것이 배 있는 거죠. 설탕과 팥의 물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맛있습니다. 동네에 요즘에 할머니들이나 아저씨들 동네에서 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집을 단골로 와서 꽤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동부 이천동에 줄 서서 먹는 단팥죽집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단 거에 재훈 씨 단팥죽이 더 맛있습니다. 근데 뭐 둘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경쟁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팥을 갖고 이제 위에다가 떡을 넣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 단 거 아주 좁은 집입니다. 아까 안에서 밖을 내다보셨잖아요. 요 골목 안에 쭉 들어가면 이제 제가 그 박물관 부지로 사놓은 저 뒷집하고도 연결이 되는 아주 들어가면서 개가 너무 짖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골목입니다. 근데 저기 주황색으로 해놓은 데가 입구고요. 거기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주방이 있고 있는데 아주 화장실도 잘 고쳐놓고 굉장히 아늑하게 잘 해놨습니다. 저 단거라는 글씨부터 메뉴부터 인테리어 공사까지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조그만 집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는 구겨서 앉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팥죽을 만드는데 하루에 한 20그릇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좀 잘 되면 좀 더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 단팥죽은 끓여놓으면 다음날 되면 맛이 없어요. 저는 끓여놓은 건 안 먹어요. 그날 끓여서 몇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침이면 끓여서 그 새벽부터 이 동업자들이 나와서 끓여서 이제 그 단팥죽을 낸다고 그래요. 커피도 팔고요. 그리고 뭐 맥주도 팔고 그래요. 근데 맥주 안주도 이 대단한 요리사가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뭐 이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요리를 살짝 좀 재료에다 손을 봐서 큰 요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요리도 꽤 괜찮은 그런 안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는 없어요. 예, 맥주 안주로. 그리고 이 위스키도 이렇게 잔술로 좀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위스키랑 이 단팥죽이랑 그렇게 안주랑 이렇게 해서 먹고 왔습니다. 꼭 여러분들 목포에 정말 새로운 맛집으로 등극한 단거를 꼭 한번 가보신다면 절대로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팥죽집이라 이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내부 사진. 내부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요즘엔 뭐 그 유럽에 가도 그렇고 그 국내도 그렇고 모든 건 다 이케아에서 사더라고요. 굿 디자인 매스 프로덕션. 디자인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구점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저 안주 한번 저거 보통 일본에서 쯔케모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걸 저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유자를 넣어가지고 소금도 기가 막힌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해놓았고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사진 한번 다시 보신다면 이 장소를 자기가 디자인을 했어요. 이것도 물론 디자이너니까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 글씨, 저 단팥죽이란 글씨도 자기가 붓글씨를 잘 써요.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 뭐 하나 끈기 있게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맨날 저한테 구박을 받지만은 잘해서 그 이렇게 위에 단 것도 자기가 썼고 디저트 바라는 거 이런 거 디자인 다 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 거가 좀 읽기 어려우니까 옆에다 한글로 써라 했더니 저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리고 단팥죽 앞에다 써붙이라 그랬어요. 니네는 커피보다 다른 거보다 쓸데없이 하지 말고 단팥죽만 파는 전문점이 되어라 라고 했더니 저렇게 이번에 가니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맛있게 단팥죽을 이 재원 씨가 만들어서 팔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 내공을 이 목포에다 쓰고 있는 것에 제가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이 내려가서 목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우리 소영이나 이 재원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마 도시의 청년들이 또는 목포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그런 목포 출신 청년들이 다시 목포에서 많은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타기 전에 백성식당을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12시 한 반 정도 갔는데 끊임없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중인데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장님한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동네에 너무나 많은 공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다들 카페로 음식점으로 무슨 공방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사 때문에 점심이면 수십 명이 팀별로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 너무 고무적이었고 그 백성식당 사장님은 저한테 끝없이 저 때문에 목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성장에 설비를 했던 분도 이쪽에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 아주 거의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바빠서 다른 곳은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목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구나. 동네가 다 개발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가게들 그것도 옛날 집들을 고쳐서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서울에서도 정말 한가닥 하던 그야말로 전문가가 내려가서 작은 아이템이지만 이렇게 단팥죽으로 그야말로 이 정도 맛을 내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재원 씨한테 제가 용돈도 주고 와서 너 너무 수고한다. 그리고 재원 씨한테 그 다음에 제가 당부를 했죠. 재원 씨는 이 단팥죽 가게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동업자들한테 맡기고 2개, 3개, 4개, 5개 새로운 아이템의 메뉴를 갖고 그야말로 이 경리단의 장진우나 그리고 뭐 백종원 같이 이렇게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레시피를 내줄 수 있고 목포를 위한 그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목포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원 씨는 이렇게 뭐든지 실증을 잘 내고 한 가지를 오래 하지 않고 또한 운동을 했고 디자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보다 남들이 자기한테 주는 그런 이 상처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5년을 넘게 재원 씨를 제 가까이에다 늘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에서 우리 재원 씨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이 다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10여 년을 배운 디자인에 대한 부분, 브랜드에 대한 부분, 게다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 요리에 대한 깊이, 그리고 노하우가 저는 목포에 큰 역할을 할 청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재원 씨에게 부탁이 있다면 목포에서 참한 여자 만나서 정착을 해서 붙잡혀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이제 그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재료가 많은 식자재가 많은 그런 목포에서 그 이 경상도 청년이 이 자리를 잡는다면 참 멋진 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포에 새로 생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요리하는 청년이 내려가서 만들어낸 단팥죽의 지존이라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이 단 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